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6월 15일 오후인데요. 이번 영상은 이준석 현상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개혁과 정치 혁신과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혁명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입당을 해 주시라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국힘에 입당을 좀 해주시라. 지금 언론에서 호기심으로 이준석 이후에 2030들의 국힘 입당 러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러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지금 이 이준석이가 국힘의 당 대표가 되고 정치 개혁과 정치 변혁, 그죠?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명에 대해서 주도적인 리더로서 지금 탄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과정은 중도 진화 또는 중도 언론이나 좌파 언론에서 이준석을 밀고 있다 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조중동이 보수지라 그러죠. 저는 거기서 조선과 중앙 정도가 보수지가 돼 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사서도 약하고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문재인 4년 동안의 실정을 크게 때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문재인 4년 동안은 보수지 같지가 않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조중동이란 보수지에서 이준석의 현상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루 이틀 하다가 각종 필진이나 또는 각종 수구적인 칼럼니스트들이 지금 이준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는 이준석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그 칼럼과 사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70년 동안 처음으로 정치혁명이 국민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붙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국민이 주도적으로 이준석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혁명하라 하고 지상명령을 했는데 70년 헌정사에서 특히 나이 먹은 그동안 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배했고 삼천부를 차지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언론들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거부 반응과 저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항상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혁명은 저항에 부닥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 꼴통 보수들, 꼴통 진보들, 다 꼴통들이야. 좌나 우나. 그런 것들이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의 정치 혁신과 혁명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58.8%, 거의 60%를 얻었죠. 그러면서 당대표가 됐죠. 당원선거에서는 3% 밀렸더라도 나경원이한테. 그런데 그게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죠. 그죠? 그 무당층이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은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진보층은 그러면 무당층입니까? 뭡니까? 또는 민주당이 변하라, 이준석에 의해서 변하라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층까지 다 합해버리면은 이준석의 일반 여론조사가 70 내지 80%는 갔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 애들은 문재인의 악정에 대해서 저항은 못하지만은 이준석의 현상이 국힘 당대표 선거 전이나 그 이후나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민주당의 젊은 정치꾼들이라 할 필요 없고 20대, 30대, 50대 초까지 정치인들이 이준석 현상을 두렵게 바라보고 무섭게 바라보고 우리도 이준석 같이 변해야 한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현상을 오히려
민주당 좌파 쪽에서 공포감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이준석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준석 같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 언론이나 조중동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파 유튜버 돈벌레들은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고 저항을 시작했죠. 그렇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들은 불편한 거야.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에 불편하고 자기들이 위기감과 공포감이 이준석에 의해서 쓸려나갈 것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이준석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국힘의 의원들 중에서 50% 이상은 난 거리라고 봐요.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초선이라고 전부 다 이준석 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배현진 같은 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교안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받은 애들도 있고 우리가 그 비례대표 전번에 19석인가 얻었죠. 4.15 총선 때. 근데 비례대표 중에서 서너 명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황교안에 의해서 공천을 받은 자들이고 또 초선이 지금 60명이 되는데 황교안에 의해서 공천을 받은 애들이 많죠. 그렇죠. 김영호가 끝까지 공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황교안이가 막판에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힘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이준석에 반대하는 세력이 최소한 50%는 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걸 증명이 어디서 되느냐. 주호영이가 나경원이가 당원들 투표에서 둘이 합하면 52%인가 얻었죠. 54%인가 52%. 그들은 이준석을 반대할 것이다. 물론 그 52%, 54% 중에서 이준석 현상이 현실화가 돼버리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이준석 지지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민심에 반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한테 불편하고 이준석을 저항한 애들이 40%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이준석 편도 아니고 김종인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다. 대한민국에 강건했던 그 보수의 좋은 면, 그 다음에 보수 중도 정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느 누구도 도구화로서 국민이 세워야 되고 그 도구화를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 달려들고 폄훼하고 해방 놓고 딴지 거는 애들은 다 잘라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딴지 거는 애들이 기존 기득 지식 인텔리층들이 딴지를 걸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김영환이라는 애가 그 안철수하고 일했던 김영환 민주당에서 있다가 안철수로 가네 치과 사는 친구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준석은 이래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중앙일보 그걸 실어주고 있죠.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요. 조중동이 이준석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조선일보는 윤석열 편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인 인텔리층들 기존 기득층들하고 그 다음에 우파 유튜버들하고 그 다음에 무지랭이들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또 국힘의 40~50%의 기득 꼴통 국회의원들하고 이준석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스스로 혁명하겠다는 게 아니죠. 개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혁명을 하려면은 군중이 거리로 나와야 되고 군중들이 어느 한 리더에 붙어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니죠. 그리고 군사, 군부, 무력 쿠데타도 아니죠. 그럼 이준석의 계획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지금 이준석과 국힘의 밀을관계 그 최고위원들 또는 기득골통들의 밀을관계는 벌써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최고위원 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그들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국회의원을 떨어진 애는 다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초선들은 재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다음에 국회의원 하려고 나온 게 아니죠. 다음 대통령하고 해서 당대표 된 게 아니죠. 근데 국민이 다음에 이준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준석을 지키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국힘의 당원들을 재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언론지상에 나오는 20대, 30대, 40대, 5까지의 당원이 뭐 20 몇 프로뿐이 안 되고 50대, 60대가 30%쯤 되고 70%가 또한 15%, 20%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50대, 60대가 한 20 몇 프로 되고 합해만 40% 되고 그러면은 노회한 당원을 갖다가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2030들이 이준석을 갖다가 연호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개혁하고 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힘에 입당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는 3만 당원만 젊은 세력이 들어오면은 기존 당원들을 갖고 대체할 수 있다 그러는데 3만 당원 가지고 안 돼요. 32만 당원, 32만 8천 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50% 정도가 16만 명이 찍었으니까, 그죠? 16만 명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한 게 37%뿐이 안 되니 16만 당원 중에서 그렇죠? 그럼 많이 잡아야 5만 명 정도만 이준석을 찍었어요. 넓게 보면 33만 당원 중에서 5만 명을 빼고 나면은 27만 명이 이준석에 반대하거나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민주당 애들이 문씨를 지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두 달 동안에 한 4, 50만 명이 온라인 당원을 가입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정도는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입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20만 정도만 당원이 가입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선 때 그죠? 당 경선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오든 홍준표가 오든 유승민이가 오든 그렇죠?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뻗치는 이유가 개같이 지분을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당 조직이 이만큼 있고 당협위원장들이 이만큼 있고 당원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만큼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당협위원장을 자기 총선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그것도 막아야 되고 또 홍준표 같은 애가 만약에 이번에 홍준표가 당대표로 나왔으면 주호영이나 나경원을 제꼈을지도 몰라요. 왜? 무지랭이 꼴통들이 홍준표 따라가는 애들이 지금 한 3, 4%는 되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막아야 되죠. 그런 거를. 분란을 위해서. 그러면은 2030들이 당 입당원서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000원씩만 넣으면 책임당원이 되는데 맨날 댓글 놀이를 하고 유튜브나 쫓아다녀서 2030들은 뭘 어떻게 바꾸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원씩 3개월 해봐야 3,000원 뿐이 안 되는데 대선까지 9개월 남았으면 9,000원 뿐이 안 되는데 그게 아까가지고 네이버 댓글 놀이나 하고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하고 그대들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까? 당원 가입하세요. 미치겠다 나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 몇 명 보지를 않으니까. 당원 가입을 해서 젊은이들이라면 대한민국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대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길 원한다면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세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이준석은 당원 가입을 안 하더라도 혼자 싸워 갈 텐데 일단은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준석이를 죽이려는 그 유튜버 세력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당원 가입하시고 우파 쓰레기 유튜버에 가서 공격하시고 우파 쓰레기 유튜브를 갖다가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맨날 5060한테 꼰대라 그래봐야 뭐해. 바뀌지도 않을 텐데. 현장에 나와야죠. 2030들이. 현장에 나오려면은 길거리로 나오는 그 시대는 아니니까 당원 가입해서 이준석을 갖다 밀으란 말이에요. 한 달에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맨날 댓글 놀이나 하고 뭐냐 키기득거리기나 하고. 그대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방구석 오닥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보시죠. 말씀을 다 드렸고 이준석 효과. 2030들이 뭐 입당이 세대하고 있다. 주말에서 서울서만 그러니까 13, 12일 동안 뭐 금요일부터 하겠죠.
주말에서 서울서만 800명이 입당을 했고 서울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입당을 한다. 이준석이가 전당대회 선거 기간과 지금까지 해서 서울에서만 4,781명, 현재는 한 500명, 5,000명 되겠죠. 이거 방송하는 시간 되면 하는 5,0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리고 3, 4년간 서울시당에서 온라인 입당 신청자가 1만 1,000명 조에 1만 1,000명뿐이 안 됐는데 단 한 달 만에 5,000명이 가입을 했다. 폭발적으로 늘려줘야 돼요.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입당 운세 내봐야 효과 없어요. 맨날 전화는 오지 나한테. 근데 서울에서 5,000명이 가입을 했다고 4,781명 5,000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는데 당비를 납부한 사람 책임당원이죠. 1,000원씩 내는 게 2,958명 3,000명 뿐이 안 된다. 일반 당원 신청자는 1,800명이다. 일반 당원 신청한 것도 격려할 만하고 가상하죠. 너희들도 1,000원씩 내. 그래야 투표권이 생기지. 투표권도 안 되는 당원 해봐야 뭐 하냐고. 저 문재인 전후마들은 10,000원씩 내고 하는데 문시족들은.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70대 이상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요. 60대까지는 돼도. 지금 그 이준석이 그 당선되자마자 국힘 당원을 탈퇴해야 한다. 5060, 70, 80이 많아요.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탈퇴도 못해. 근데 탈퇴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안철수한테 갈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탈퇴도 못하고 탈퇴할 거야? 이준석 때문에 탈퇴할 이러고 있죠. 이준석 때문에 탈퇴할 거야 이러고 있죠. 탈퇴 못해. 국민의당 당원이라는 국민의 당이란다. 참 진짜 안철수. 국민의힘 당원이라면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죠? 당원이란 자부심이 있다고. 특히 현재는 그럴 거 아니야. 이준석 도표에 불고 국힘이 막 40%를 돌파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들이 당원 탈퇴는 안 하고 탈퇴하면 더 좋아. 내 입장에서는. 그건 노예하고 꼴통 들이고 무지랭이들은 탈퇴하는 게 더 좋아.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안 해? 거기 남아가지고 이준석 조져야지. 김무성, 유승민이 조져야지. 김종인 씨 들어오고 김종인 씨가 또 대선판 깔면은 조져야지. 그러려고 남아있는 거라고. 그럼 그걸 갖다가 불식시키고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려면은 새로운 젊은 피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참칭 우파 유튜버들, 우파도 아닌 것들을 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그래야지 여론 저기 조금이라도 바뀌지. 걔네들이 여론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유튜버 세력하고 국힘하고 기존 당원들하고 또 유튜버 세력하고 기존의 그 꼴통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거기 나가는 분들 보세요. 나가는 분들. 고성국 따라서 나가. 고성국에도 가고 신의한수에도 가고 정규제에도 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국힘 내부를 흔들려고 그렇게 작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돈 빠는 놈들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게 싫고 이준석이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한번 한다. 나를 한번 바꿔치우려고 그런다면 당원가입을 하세요. 괜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댓글 작업이나 하지 마시고. 댓글 해봐야 뭐가 세상이 바뀌어. 유튜브 들어봐야 뭐가 세상이 바뀌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 우파 쓰레기 돈벌레 참칭 유튜브들은 그 우파 아니라니까. 어떻게든 개혁적인 인물이 나오고 성리를 갖고 가서 판을 까는 사람들을 그 조지면서 돈 버는 것들이고 그게 친박들, 태극기 부대들, TK 꼴통들이 당원들이 많다고. 걔네들이 지금 흔들고 있다니까 국힘을.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천연이 아까워서 그 짓을 못해? 이까지 하겠습니다. 당원 가입하세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해놓고 이준석이가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면 될 거 아니야. 팩스로만 넣으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탈퇴될 텐데. 그렇게 용기가 없는 2030들이 뭘 댓글 놀이를 하고 말이야.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제대로 말도 않고 말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